여러분 안녕하세요. 엄마표 수학을 응원하는 에듀큐레이터 쑥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아이랑 아니고 저 혼자서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공부머리 타고난 걸까? 아니면 만들어지는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게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학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5학년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렇게 막 빠릿빠릿한 친구는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막 못하고 답답하고 이런 친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덧셈 뺄셈 분수의 덧셈 뺄셈 단원을 하다가 완전히 얘가 멘붕이 온 거예요. 진분수의 분수의 덧셈 뺄셈도 겨우 했는데 갑자기 이제 대분수의 덧셈 뺄셈이 나왔는데 얘가 막 잘 하던 것도 안 되고 머릿속에 엉망진창인 게 눈에 다 보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실타래 되게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풀었는데 풀다 보니까 계속 엉켜가지고 막 엉망진창해서 자를 수도 없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상태. 걔를 딱 보는데 그런 상태인 것 같은 거야. 아니 이거 어떡하지? 근데 그 문제가 뭐였냐면 3과 5분의 4랑 4와 7분의 3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대분수라는 거 빼고 나머지는 다 똑같잖아. 그래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니 이 문제? 그랬더니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더하고 분수는 분수끼리 더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맞아. 그럼 그렇게 해봐. 그런데 더할 수가 없어요. 왜 못 더하는데 분모가 달라요. 하나는 5고 하나는 7이야. 그래 잘 얘기했어. 그럼 우리가 분모가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되지? 통분을 해요. 그럼 통분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분모를 같게 만들어요. 그래? 그럼 분모를 같게 만든 그 같은 분모를 뭐라고 부르지 우리가? 공통분모요. 그래? 그런데 왜 너는 분모가 같아야지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분모가 같아야 더하기를 할 수 있잖아요. 한 조각의 크기가 똑같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알기는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상황을 살짝 정리를 해줬어요. 정리를 해주면서 이제 우리가 모든 덧셈은 결국엔 단위가 같은 것끼리만 더할 수가 있다. 그런데 분모가 다르다는 건 한 단위의 크기가 서로 다르다는 거다. 단위를 같게 미리 만드는 거고 그런 과정을 우리가 통분이라고 부르는데 이 통분이란 걸 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우리가 약수배수라는 걸 배웠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이제 본인이 그 문제를 해결을 하러 갔죠.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제가 이제 얘하고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그래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질문을 슬슬 던지다 보니까 좀 정리가 돼가는 거야. 자기 스스로가. 그러니까 전에 내가 진분수에서 했던 거랑 다른 게 아니구나. 자연수만 앞에 더 붙은 것 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인이 들어가서 해결을 했는데 어떤 친구는 질문을 하면 할수록 오리무중해요. 아무 의미 없는 대답을 남발하는 거야. 네, 아니요. 그럼 사람 환장하는 거지. 그럼 점점 원성이 높아지고 도대체 어디부터 모르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돼요. 그럼 이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이게 특히 5학년 올라가는 친구들한테 되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 논리적인 회로가 되게 부족한 거예요. 머릿속에서. 어떤 것들이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이 결과였던 게 다시 원인이 되고 그걸로 인해 또다시 결과가 되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황들이 훨씬 많이 벌어지잖아요. 고학년이 되면.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게 논리적인 흐름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그거를 연결을 못 시키는 거지. 그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뇌에는 이 지식들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물류 창고가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머릿속에 상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 창고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되게 많이 있어. 근데 이것들 사이에 수도 없이 많은 연결망들이 이렇게 촥촥촥촥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연결망들 사이에서 신경이 바짝바짝 하면서 지식이 서로 오고 가고 하면서 정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얘의 그걸 입으로 발화가 돼야 되는데 애가 머릿속에 창고도 별로 없고 연결망도 튼튼하지 않고 이러면 질문을 하면 할수록 내가 어느 창고에서 출발했는지조차도 모르는 내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이 돼가는 거죠.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고학년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이미 기본적인 어떤 지식 창고와 단순한 연결망의 어떤 수준을 넘어섰어요 이미.
창고 규모도 되게 커져야 되고, 그 창고 안에 짐을 쌀 때도 그냥 한 줄로 쭉 쌓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쌓고, 위에도 쌓고 막 옆에도 쌓고 막 1열, 2열, 3열, 4열 이렇게 쌓여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럼 그 수많은 지식들 중에서 한 창고에만도 그렇게 수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무엇을 꺼내지? 어떤 걸 꺼내야 되지? 어디 있더라? 이것들을 기억을 해내야 돼. 장기 기억 능력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순간 딱 듣고 아 이거지? 하고 답 꺼내는 게 아니야. 옛날에 배웠던 것도 끄집어내야 된다고. 응? 이렇게 장기 기억이 좋은 친구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모르는 거죠. 게다가 연결망도 마찬가지예요. 응? 연결망도 이렇게 간단한 지식, 가벼운 지식들만 서로 연결이 되는 정도면 2G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3G, 4G, 심지어는 5G까지 요구할 수도 있어. 근데 2G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식 연결망이 필요한 그런 지식들이 막 왔다 갔다 해. 그럼 어떻게 돼? 애가 용량이 떨어지니까 계속 버퍼링 걸리는 거지 이제. 야, 이거 맞나? 아 저거 맞나? 아 요건가 저건가? 이런 짓을 수도 없이 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다가 보면 처리 속도 또한 늦어지죠. 지식을 빨리 정리를 해야 돼. 그리고 출력을 해야 돼. 그런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특히 복잡한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 분수의 덧셈 뺄셈 5학년에서 분모를 통분해가면서 더하고 빼고 그 다음에 약분을 하고 대분수로 바꾸고 이 과정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되게 복잡한 건데 그 친구들이 처음에 그걸 배울 때 정확한 것만 우리가 요구하면은 나중에 하다가 보면 지네가 뭘 하고 있는지 잊어버려.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갔는지 몰라. 내가 분모의 통분을 똑같이 만들었는데 그 같은 수를 곱한 거를 분자에도 곱했나? 그 기억 못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럼 분모만 통분하고 분자는 그대로 있어. 이런 경우들이 수두룩하고 심지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빨리 잘 됐어도 문제를 풀 때마다 이게 최대 공약수에 관한 문제인지 이게 최소 공배수에 관한 문제인지 도저히 감을 못 잡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복잡하면 복잡해질수록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거야. 그럼 처리 속도가 느려지잖아?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공부머리가 있다는 건 뭐냐 이거지. 공부머리는 머릿속에 지식 창고도 크고 그리고 창고 깊숙이 있는 것도 꺼낼 수 있는 장기 기억 능력이 있고 연결망도 두꺼워가지고 몇 개 지식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아야 되고 게다가 처리 속도까지 빨라야 우리가 걔 보고 어머 쟤는 공부머리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지식 창고는 커. 책을 됐다 많이 읽었나 봐. 근데 애가 장기 기억 능력이 없어. 기억력은 됐다 좋아. 연결망이 2G야. 어떻게 하면 좋아? 연결망은 4G야. 처리 속도 엉망진창. 그렇다면 얘는 공부머리 좋다는 말을 듣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공부머리라는 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자, 지식 창고, 연결망, 그리고 처리 속도, 그 다음에 장기 기억 능력.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결이 딱 됐을 때, 아, 저 친구는 공부머리가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학년 때는 지식의 양이 무척 적고, 그리고 굉장히 단순해. 질문도 단순하고, 대답도 단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눈에 띄지 않아요. 내가 지식 창고가 좀 작든, 연결망이 좀 탄탄하지 않든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 더더욱이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특별히 너무나 처지는 게 아닌 정도의 애들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똘똘해 보여요. 요즘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요즘 애들은 참 똘똘해 보여. 이러잖아요. 눈치는 또 엄청 빠르고 말도 잘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 잘하는 애들이 공부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른 거야 이건 또. 공부를 한다는 거는. 근데 갑자기 4학년 5학년 되기 시작하면 얘가 내 애가 맞아? 아니 얘가 내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듣는 애가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부모가 이럴진데 밖에 나가면 오죽하겠어요? 그 잠복기가 바로 딱 10년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10살까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렸을 땐 티가 안 난다니까? 갑자기 4학년 5학년 되면서부터 티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 사이 아이들 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위해서 시험 점수 같은 걸로 이게 판단이 될 것 같으세요? 절대 안 된다니까. 이건 학원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부모가 살면서 그걸 보고 느끼게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건 따로 나중에 영상을 찍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 시기에 아이들이
이성보다는 굉장히 본능이 앞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시험이라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뭐 시험을 본다고 해서 애들이 긴장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시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서 대충 보는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점수로 아이를 판단할 수는 없고, 눈치가 또 빨라. 눈치가 또 빠르면은 평소에 자기가 가진 능력치보다 당연히 높게 보일 수 있어요. 말도 잘하고 하니까. 오히려 생각이 깊고 그런 친구들은 어린 시절에 우리 어른들이 볼 땐 되게 어둡고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느리게 보이고. 그런 애들이 성장하면서 자기 그릇이 커지면 자기 그릇을 다 채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늦대는 애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 내 애의 능력을 내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염두에 두셔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알파고 이런 인공지능 이런 애들만 딥러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딥러닝을 해야 돼. 그래야 애들이 지속적으로 공부 머리를 발전시키지. 아니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요. 근데 사람 머리는 그렇지가 않다니까. 그러면 공부가 이렇게 가는 순간에 내 머리를 채워놔야지 내가 얘를 따라가는 거야. 그게 딥러닝이라니까. 그 딥러닝 해야 된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딥러닝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얘기도 또 하고 싶다 이거지. 할 말이 늘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요즘에 아이들 창의 수학 뭐 이런 것 좀 제가 해보니라고 이제 둘째 아이랑 영상을 계속 찍다가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서 이제 별도로 따로 찍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하면서 정말 느낀 점이 많아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고, 다음번에는 제가 어떻게 하면 딥러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정말 인간도 딥러닝 필요하다. 그리고 공부머리라는 거 만들어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이라는 게 있대요. 알람 부탁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